자, 4월달 살짝 한번 월간을 보고 나니까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가 많긴 많아요. 그러면 오늘로써 이제 이 생각을 해야죠. 5월달에도 2차전지 관련주가 상위 섹터에 포함되어 있을까?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의 움직임이 약화가 된다면 어느 섹터가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의 데이터네요. 몽가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오늘은 뭐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4월 28일이잖아요. 가장 바쁜 날입니다. 제가 지금 일간 탑30을 매일 올리고 있죠. 금요일이 되면은 주간 탑30이 올라가고요. 월 말이 되면 월간 탑30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기가 되면 분기 탑30이 올라가고 반기가 되면 반기 탑30, 연말이 되면 1년의 탑30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4월 달에 탑30이 올라가는 날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최근에 등락주의, 오늘만 보자면 좀 소강 상태에 이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시즌이 마감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나 시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마무리를 짓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마감 영상을 찍기 전에 오늘도 이벤트 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상승률 1위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네요. 11.83%. 건설기계 섹터가 움직임이 갑자기 단박에 좋아졌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원래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두산밥켓, HD 현대건설기계 필두로 움직임이 좋았고, 그 뒷단에 있는 진성TC, 대창단조 이런 애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라이씨, 건설기계 그냥 포크레인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좋아지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죠? 재개발. 그러니까 건설 쪽. 네. 그러면 광물 같은 걸 캐는 거는 그것도 맞는 소린가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막 도로를 만들고 공항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그러고 있다면, 그러면 건설기계 섹터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좋다면 지금 건설기계 섹터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예전부터 추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건설기계 섹터의 회사들, 그 다음에 국내 회사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동행하고 있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이렇게 뚱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결과가 탁 나왔을 때 딱 보면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세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좋은 소식이 딱 나왔는데 막 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거래가 막 터지면서. 그죠? 그러니까 나는 미리미리 하는 사람들은 거꾸로 그런 실적 발표나 아니면 특정한 소식이 나왔을 때 반대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날 그거를 바로 본 사람들은 앞전단의 생각을 못하니까 호재다 하고 팍 들어가 버리는 이런 패턴들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인 공부,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코스피 200의 1등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주간 상승률 1위를 보면 특징이 딱 잡힙니다. 삼성 SDI 6.68% 마이너스, 포스코 퓨처엠 마이너스 11.73%, 포스코홀딩스 마이너스 3.91%. 2차전지 라인이 주간 동안 하락률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반대로 올라간 섹터 중에 눈에 띄는 건 현대차 3%, 기아차 1.56%. 자동차 업종의 추이가 조금 더 좋았네요. 자, 4월달 살짝 한번 월간을 보고 나니까 여전히 2차전지 관련주가 많긴 많아요. 그러면 오늘로써 이제 이 생각을 해야죠. 5월달에도 2차전지 관련주가 상위 섹터에 포함되어 있을까?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의 움직임이 약화가 된다면 어느 섹터가 올라올 수 있을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반도체나 자동차쯤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오늘의 데이터네요. 당첨자입니다. 어이구, 삼다수님. 지금 9개, 10개 이렇게 맞추셨던 분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만큼 좀 혼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코스피 200의 1위를 맞춰주셔서 10만원 상품권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장이 그만큼 조금 혼조스러웠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0.23% 마감했네요. 장 마감쯤에 톡 올려놔서 2501 마감했습니다. 최근의 특징이 지수의 조정 이후에 전에 뚫었던 자리를 지지하려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로선 하나 그어놨었고, 이렇게 가로선 그어놨으면 이 앞전단의 저항들 맞았구나.
지금 이 지지들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차트상에서 지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한 달에 5월달이 열리는 날입니다. 중장기 기조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면서 지수단을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여전히 외인들은 거래소를 매수를 해주고 있구나. 이게 거래소의 현재 데이터고요. 코스닥. 상대적으로 신용단의 영향을 아주 강하게 받은 코스닥. 하나, 둘, 셋, 넷, 다 5거래일 만에 양선을 보이는 어저께였고 오늘은 띄워놓고 떨어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낙폭은 마이너스 0.87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코스닥은 개인의 시장, 여전히 이번에 이런 신용 잔고에 대한 소화 상태나 2차전지 종목의 하락과 반등 상태나 이런 것들의 모든 주체는 여전히 개인입니다. 이래서 5월 달에 움직임이 만약에 조금 둔탁한 움직임으로 나온다면 여전히 리스크인 상황은 코스피 대비 코스닥, 그리고 업종별로는 뭐 2차전지, 뭐 이런 식, 그리고 재료는 비슷할 것 같아요. 신용에 대한 것들 조금 잦아들었는데 여전히 뭐 큰 폭으로 남아있는 상태니까 그거랑 5월 3일 날 FOMC 25bp 인상이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야? 아니야. 더 남았어. 어떤 걸로 해석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가? 그게 5월 초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만 보고 있는 거 아니죠? 해외 시장 봤을 때 매일매일 한 번씩 찍어보는 게 지금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매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국내 시장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내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외 2차전지 안에 한 종목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 전체 시장이나 업종이나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스피 200 한번 보죠. 삼성전자 오늘 1.39% 움직였으니까 거래소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수급 안 봐도 외인이 사줬겠네요. 1.39%.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양선. 삼성전자의 적자 실적 발표 이후에 양선.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점은 자동차 쪽에 2%대 하락 정도를 좀 보이고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누스라는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올랐네요. 지누스 뭐 하는 종목일까요, 라이씨? 전혀 모르겠어요. 침대. 가구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것도 뭐 큰 회사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BGF 리테일. 그럼 이런 걸 묶으면 소비라는 단어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BGF 리테일은 편의점으로서 이제 여름이면 뭐 성수기 구간 돌입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누스는 여러 글로벌에서 침대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에 파는 기업인데 그동안 저 기업한테는 물류비라는 게 발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뭔가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옮겨야 되는데 침대값이 20만 원이면 옮기는 값이 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물류비가 조금씩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회복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 시장이 조금씩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특징 뭐가 있을까요? 금융주들, 은행주들, 증권주들,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방은행들 여전히 터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금융주들을 기관이 일단은 좀 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좀 비슷한 기조인데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상태가 그래도 잘 소화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로 번졌을 때 그 과거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들이 부동산 쪽이랑 접목됐을 때였어요. 부동산 쪽에서 삐걱했을 때 그게 점차로 확대돼서 커졌던 건데 국내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의 은행권의 소식이 부동산 쪽으로 차츰차츰 확대가 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으면 내가 리스크를 10%, 20%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감을 잡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대로 나오면 행동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무조건 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침체가 됐지 완만하게 떨어지는 침체가 됐지 백날 생각해봐라.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로직을 지키면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실전적이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률로 했을 때 KG 스틸,
LIG X1,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딱 봤을 때 우주항공, 방산, 신재생입니다. 오늘의 하락은. 자, 안보에 대한 이야기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어오면서 움직였고,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뭐 방미 일정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면서 방산주의 단기적인 차익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보에 대한 이슈는 한동안 계속 그냥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글로벌 환경이 됐으니까 뭐 단순하게 오늘의 코스피 200에서 하위에 많이 들어갔다라고 이쪽에 방산이나 이런 쪽에 힘이 이제 추세적으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많이 간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한번 보죠. 첫 번째 거래대금 상위 에코프로, 두 번째 삼성전자, 세 번째 에코프로 BM. 그러면 이런 느낌 날 것 같아요. 다 같이 가다가 다 같이 떨어지다가 하나 가고 하나 떨어지고, 그죠? 2차전지가 다 같이 가던 때, 다 같이 떨어지던 때,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떨어지던 때, 그러면 그냥 이유를 떠나서 이 에너지, 이 에너지, 이 에너지, 이런 그림 그려볼 수 있겠네요. 2차전지 에너지 이렇게 다 같이 가다가 다 같이 조금 떨어지다가 지금 옆으로 기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4월 말을 아까 탑30을 정리했을 때 2차전지가 많은데 그 많은 쪽의 성질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죄다 적자 회사들이 2차전지 사업한다 그러면서 시총을 불려나간 애들이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에너지 속에서는 걔네들도 강했을 거예요. 그죠? 이 에너지 속에서는 같이 떨어졌을 거고, 그럼 요 옆으로 기는 에너지 속에서 이제 갈릴 수 있겠죠. 그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5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성광이 네 번째네요. 우리 연속 하한가 나왔던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라고 할까요?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올려지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말이 많고 탈이 많은 종목은 안 하면 그만이다. 저는 그렇게 배워서 그냥 잘 처리되고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이런 리스크들이 빨리빨리 상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똑같은 말은 뭐냐면 극악하게 올라온 이 코스닥의 신용 라인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랑이랑 똑같은 말이네요. 전반적으로 그러네요. 탑30 보겠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 일단 먼저 보고요. 일단은 무리를 지은 모습이라기보다 삼천리, 서울가스, 세방, 다올투자증권, 대성홀딩스 다 연속 하한가 종목들 전반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개별적인 움직임이네요. 한쪽이 쭉 끌고 움직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딱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장통 장세입니다. 4월의 마지막이었는데 좀 흐지부지한 느낌으로 일단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실적 시즌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라고 해서 움직이는, 오늘은 JVEM 같은 애들이 되겠네요. 이런 종목도 있고, 미중 분쟁 리스크 속에서 히토류나 테슬라의 이야기 때문에 움직이는 히토류 라인들도 조금 섞여 있고,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고만고만하다. 자, 월간으로 봤을 때가 이제 의미가 있겠죠. 3월 3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정렬을 하고 눌러보겠습니다. 4월의 월간 상승률 1위, 슈프리마 아이디 312%. 자, 최대 주주 변경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기반영된 주가 상승분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 보는데, 슈프리마 아이디 같은 경우는 주가를 미리 땡겨놓고 최대 주주 변경이 뒤이어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정부가 어디서 노출이 돼서 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현재는 최대 주주 변경 진행이 지속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검사 기질이 강하다. 보통은 남자들이 검사 기질이 강해서 여자들이랑 맨날 싸우는데, 시장에서도 이렇게 불합리한 것들 많이 보면은 욕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이제 심리적인 생각인 거고, 이에 대한 판단이나 모르는 것들은 그냥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런 것들이 대다수인 거죠. 그 다음 EV 첨단 소재가 287%. 자, EV 첨단 소재가 진짜인지 실체인지는 나중에 가려질 겁니다. 2차 전지 신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연속 적자 기업이 287%로 오른 4월달이었습니다. 이런 애들을 보면 뭐 RF세미, 이화전기, 테라사이언스, 다이나믹 디자인, 넥스턴 바이오,
이런 류의 종목들이에요. 저는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이런 애들을 보면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거꾸로 매매 라인에 필두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은 아무 요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의 주식에 대한 태도, 관점, 매매, 투자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A가 옳다, B가 옳다 이런 그르다 옳다의 개념은 저도 아직은 이제 그것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과정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매매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준을 좀 낮춰야겠죠.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높여야겠고.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 따라 행동하시면 된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30일을 쌓다 보니까 여기도 정말 큰 종목이 한쪽을 쭉 당기는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4월 달에 2차전지 상승 같으면 막 에코 라인들, 포스코 라인들이 쫙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4월 달에 중반 이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탁했고 그에 대한 움직임으로 그렇게 시장을 끌어갔던 애들이 꽉 잡혀 있고 밑에 있는 이제 조그만 종목들, 조그만 소테마 이런 애들이 조금 힘을 썼던 모습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끝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음 주부터 5월의 시작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4월 달에 딱 보니까 마지막이 이런 시장통 느낌으로 끝났다. 그리고 5월의 초에 FMC가 걸려있다. 이러면 조금 더 시장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리고 시나리오 1, 2 정도를 생각하면 되죠. 시나리오 1,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소강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을 조금 더 찍어보니 걔네들이 조정이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 건 아니야.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눌림목 구간을 형성할 수도 있는 거니까 2차 전지는 절대 상위에서 관심을 빼면 안 돼. 시나리오 2, 2차 전지가 만약에 신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더 나오면서 조정이 더 들어갈 수 있다면 지금 그 뒷단에서 힘을 내고 있는 애들이 결론은 후보야. 지금 보면은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는 반도체 아니면 호실적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환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애들이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시나리오 2. 그러면 1이 될지 2가 될지는 지금 지레짐작으로 결정을 짓지 말고 5월 초에 여러 가지 이슈들 확인해 가면서 어느 쪽의 힘으로 강해지는지 체크하자. 요게 5월 달을 준비하는 뭐 매매자들이나 그런 분들의 현재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이 끝났기 때문에 분기별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야죠. 우리가 전 주중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 2분기가 지나가면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이르는 게 통계적 유의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험치로 생각하면 시장은 거슬렀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뭐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는 좀 개별적인 구간에 잘 먹히는 전략인 것 같고요. 지금처럼 데이터상으로도 조금 더 시장의 조정이 나오거나 좀 슬로우해질 수 있는 구간이면 나도 그에 맞춰서 3단기에서 1단기로 내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진 않았지만 발 정도는 살짝 올려놓고 있는 단계로 5월달 정도를 생각을 해보고 데이터 확인하면서 3단 다시 넣고 엑셀라이터 밟을지 1단에서 천천히 대기를 해볼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달이 개인분들한테는 조금 피곤한 달이었어요. 근데 1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있었던 분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4월달, 5월달, 6월달의 느낌들이 좀 지나가고 있다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각자의 판단, 각자의 기준, 그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시겠지만 절대 이런 장에서는 무리만 안 하시면 크게 다치는 상황은 안 나오니까 신용 정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이 항상 이야기해 주시는 시장에 대한 뷰, 진짜 오랫동안의 경험치가 녹아있는 거니까 참조 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 이제 이벤트 그리고 활동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달 장마감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5월달은 더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라이 씨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너는 심지어 나는 배가 부자 될 거야.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20분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플러스 0.46%, 코스닥 0.18%, 양시장 모두 음선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증시 큰 상승 나왔지만 우리 증시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슬금슬금 밀리면서 양시장 모두 음선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양선으로 되돌릴 확률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시장비 말씀드립니다. 중장기 상승, 단기 급등에 따른 반락, 그리고 반등, 남은 건 시간 조정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 상승 나오고 있으며 금융주도 안정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중국 관련주들의 강세와 NC소프트 4% 상승도 돋보이네요. 반면 오늘 방산주 전체적으로 하락폭 크며 자동차 관련주도 조정권입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에서는 어제에 이어 에코프로 이틀 연속 2차전지 대장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오랜만에 위메이드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T로보틱스, 현대모백스 등 로봇 관련주 움직임 나오고 있으며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연속 하한가 종목들 오늘 핫다 세력들 들어오면서 장중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장이 녹록지 않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연휴를 앞둔 금요일이니 뇌동매매는 삼가시고 포트 전략 구성에 매진하세요. 오늘의 한 줄평 4월의 마지막 거래일 모두 파이팅!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